자, 오늘 강좌는 네트워크 관리 명령 중에서 netstate라는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etstate라는 명령은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를 진단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개발자도 이 netstate 명령을 제대로 숙지를 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netstate의 출력 결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netstate 명령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크게 netstate의 기능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모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netstate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랜카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라우팅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세 번째는 소켓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각 프로토콜의 상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소켓이 뭔지, 라우팅이 뭔지, 인터페이스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각각 하나씩 기능을 살펴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netstate를 사용하는 명령은 간단합니다. netstate라는 명령과 함께 이 netstate가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netstate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살펴볼 건지 옵션을 통해서 구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크게 4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렸던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냐, 라우팅 정보를 보는 거냐, 아니면 소켓에 대한 정보 또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냐, 각각에 대한 옵션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R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라우팅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요게 되겠죠. 라우팅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netstate와 함께 -R 옵션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I 옵션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 정보를 보기 위한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S 옵션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IP, TCP, UDP, ICMP의 세부적인 통계 정보를 알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S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netstate의 세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의 상태 정보를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켓에 대한 사용 정보는 어떻게 netstate를 사용할 때 나오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옵션 없이 netstate만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소켓에 대한 사용 정보를 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netstate를 통한 4가지 기능에 대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옵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나 -A에 대한 옵션을 설명을 드리면, -N은 4가지 설명드린 이 기능들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netstate를 통해서 각 기능에 대한 정보를 옵션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IP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IP 어드레스가 출력 정보 중에 나오게 될 텐데, 그 IP 어드레스를 숫자로 표현이 되도록 하게 하는 옵션이 -N이 되겠고요. -A 옵션은 소켓에 대한 정보를 보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는 옵션인데, a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켓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옵션 없이 netstate를 하게 되면 소켓에 대한 사용 정보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를 안 주게 되면 모든 소켓 정보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를 줄 때의 netstate, 즉 소켓 사용 정보와 -A를 주지 않았을 때의 netstate, 소켓 사용 정보는 뭐가 다른 거고 뭐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거냐, 이런 부분도 뒤에서 소켓에 대한 정보를 설명드릴 때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4가지의 기능으로 나눠서 netstate에 대한 활용 방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etstate의 기능 중에서 라우팅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명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R 옵션을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라우팅 정보를 제공을 한다. 즉,
nestAte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그 명령이 수행된 시스템에 라우팅 테이블을 출력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라우팅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반복해보죠. 라우팅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고요. OSI 7레이어 측면으로 보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 라우팅을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목적지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목적지를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라우팅이라고 했고요. 그러한 라우팅 정보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nestAte로 -r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이 수행이 된 장비, 서버일 수도 있고요. PC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장비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출력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죠. 좀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다시 이 얘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목적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출발지라고 할까요? 자, 이 출발지에서 이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달을 할 건데 동일한 랜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압을 써서 갈 수는 없고요. 교환기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서 떠들다가 이 목적지까지 가야 될 텐데, 이 목적지는 유럽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죠. 출발지는 국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출발지에서 떠난 데이터는 교환기들을 거쳐가게 될 텐데요. 교환기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죠. 그냥 교환기라고 하지 말고 라우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라우터들을 거쳐서 바다 건너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이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라우팅은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쭉 싱글 패스로 이 목적지까지 가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목적지를 가는 경로가 싱글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이 라우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패킷이 이 출발지를 떠나서 이쪽에 라우터를 거쳐서 자기한테까지 패킷이 왔을 때, 자, 이 도착된 패킷을 저 멀리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 시스템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경로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냐? 자, 왜 그러냐면 싱글 패스가 아닌 거죠. 이리 가도 되고 요리로 던져줘도 이 목적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우터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던져줘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어디냐? 복수의 어떤 경로가 발생이 됐을 때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이런 룰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라우터의 지능을 세부적으로 그려보면 OSI 7레이어 측면으로 보면은 세 번째 계층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러한 라우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TCP/IP 프로토콜 측면으로 보면 이 네트워크 레이어는 인터넷 계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OSI 7의 네트워크 레이어와 같은 측면이죠. 그래서 이전에 TCP/IP 프로토콜 설명을 드릴 때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IP가 있었고요. ICMP, ARP, RARP라는 프로토콜도 있었죠. 그래서 서로 어우러져서 합심해서 라우팅을 결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TCP/IP 측면이라면 지금 그러한 프로토콜들이 이 라우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이 이 라우팅 정보, 즉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현재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패킷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이 참조하는 그 라우팅 테이블을 nestAte -r 옵션을 통해서 우리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목적지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에러가 난다. 자, 그러면 요 입장에서 nestAte -r을 실행해 보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냐? 라우팅 테이블에 갈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면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에러가 나겠죠. 그러한 부분을 내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에러를 통한, 즉 결과를 가지고 못 갔네, 왜 그럴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왜 못 가게 됐을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의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의 설정이 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경로가 빠져 있다면
요 네트워크 레이어는 이 목적지로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싶어도 라우팅 테이블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패킷을 옆으로 던져줄 그 주소를,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왜 못 간 거냐? 기본적으로 라우팅 정보를 살펴보고 라우팅 정보상으로는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냐? 아니면 라우팅 정보에 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정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냐? 이런 부분을 진단을 통해서 하나씩 그 범주를, 원인에 대한 범주를 줄여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네스테이트 -r을 하면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이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우리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네스테이트 -r이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n을 주게 되면 여기 지금 IP 어드레스가 나오죠. 이런 정보들이 숫자로, 도트데시말로 10진수의 숫자로 표현이 돼서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추가적으로 좀 보죠. 자, 그러면 네스테이트 -r을 했더니 지금 현재 이 명령을 실행한 시스템에서는 4개의 라인이 나왔는데요. 데스티네이션이 있고 게이트웨이가 있네요.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에 대한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지의 주소가 여기에 있는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죠. 목적지의 주소가 192.168.1.0라면 요 게이트웨이로 던져주면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정보라면 224.0.0.0이라면 이 게이트웨이로 주면 되고, 디폴트의 상태라면 요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로, 그 다음에 이러한 IP가 왔다면 127.0.0.1이라는 게이트웨이로 자료를 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 라우팅 테이블은 현재 시점에 정답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 라우터들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떠서 각 주변에 대한 상태 정보, 이리로 가면 어떤 정보가 어디로 갈 수가 있다, 이 옆에 세상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러한 그 IP 어드레스 기반의 어떤 주소 체계를 갖는 그 목적지에 대한 정보 또는 효율성에 대한 정보들을 각각의 라우터에 떠있는 라우팅 프로그램들이 서로 간에 주기적으로 자료들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눈을 뜨자마자, 즉 파워가 켜지자마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이쪽 세상과 이쪽 세상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너머에 있는 세상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라우터에 떠있는 프로그램들이 각자 주변으로 나의 어떤 상태 정보들을 옆으로 전파를 한다면 이 라우터도 이쪽에 있는 효율성이나 상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모든 라우터들은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주변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 정보는 매번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는데, 현재 시점에 패킷이 왔고, 그래서 여기 라우터에 떠있는 네트워크 레이어의 프로토콜은 경로를 설정을 해야 된다, 배정을 해야 된다. 그때 현재 시점에 정리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의 정보를 가지고 현재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이 데스티네이션에서 찾아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정보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으냐? 여기 있는 목적지가 168.1.100이라는 IP 어드레스를 갖는다. 자, 그렇다면 나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192.168.1.100이라는 데를 목적지로 해서 가려면 어느 게이트웨이로 전압을 전달해주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정보를 인덱스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자, IP 어드레스는 목적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논리적으로 두 개의 정보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는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걸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스트 아이디라는 것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IP 어드레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죠. 네트워크 아이디 플러스 호스트 아이디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정보가 되는데, 네트워크 아이디는 뭐냐면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건 뭔가를 구별하는 값이죠. 식별자죠. 자,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32비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데, 그 IP 어드레스를 가만히 보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는 네트워크 아이디, 하나는 호스트 아이디라는 거죠. 뭘 구별하는 거냐? 네트워크 아이디는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아이디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호스트 아이디는 호스트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들은 시스템들의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아이디는 당연히 같겠죠. 같은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호스트 아이디를 추가하게 되면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더라도 IP 어드레스는 유일해지는 거죠. 자, 호스트 아이디는 전 세계에 동일한 호스트 아이디는 많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느 네트워크에 소속된 호스트 아이디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유일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IP 어드레스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우터의 입장에서 현재 패킷이 왔을 때 어느 경로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를 하게 되는데요. 요 목적지의 주소를 일단 가지고 그 주소를 데스티네이션에서 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크게 세 가지의 룰을 통해서 매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완전 일치입니다. 여기서 완전 일치라는 것은 이 목적지에 해당되는 IP 어드레스를 데스티네이션에서 찾게 되는데, 완전 일치라는 건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 두 개가 모두 동일한 것이 데스티네이션의 주소에 있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목적지의 주소를 192.168.1.100으로 허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 라우팅 테이블에서 찾아본다. 완전 일치는 없죠.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이 주소로 패키지 나갈 수가 없는 거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완전 일치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자, 우선순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 게이트웨이로 패킷을 전달하게 되는데 현재는 없네요. 자,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완전 일치가 없다면 네트워크 아이디라도 같은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92.168.1.0라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IP 어드레스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참조책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92.168.1.100이라는 IP 어드레스는 어느 네트워크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 192.168.1.0라는 네트워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IP 어드레스가 아니라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 .100이라는 IP 어드레스는 이 네트워크에 소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완전 일치가 있다면 그리로 가지만 두 번째는 네트워크 아이디라도 같은 것이 있느냐. 자, 그럼 현재 보면 192.168.1.100이라는 IP는 이 네트워크에 소속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라우터는 지금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 게이트웨이가 가장 효율적인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09라는 주소가 요 인터페이스의 주소가 될 수도 있고요. 요쪽 인터페이스의 주소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해당되는 이 게이트웨이 쪽으로 전압을 흘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현재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데이터는 전달이 되게 됐다라고 판단하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일치가 있다면 그리로 가고요. 네트워크 아이디라도 같은 것이 있다면 역시 그리로 가면 되는 건데 1, 2와 같은 경우가 다 없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세 번째를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뭐냐면 완전 일치도 없고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은 것도 없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라우터는 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목적지에 못 간다라고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서 이 라우팅 테이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가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의 묘미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은 거라도 있다면 그리로
전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2번이나 지금 설명하려는 3번은 다 이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아이디어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192.168.1.0라는 네트워크에는 얼마나 많은 호스트가 존재할 수가 있냐면 2의 8승 마이너스 2개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IP 어드레스를 특정한 호스트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4개가 되는데요. 254개의 IP 어드레스들은 이 호스트 아이디만을 달리하면서 요 192.168.1이라는 부분까지는 모두 동일하면서 여기가 1에서부터 254까지의 뒷부분에 호스트 아이디만의 값을 달리하면서 그 IP 어드레스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요 .100이라는 네트워크 도메인에 1에서부터 254개의 호스트 아이디가 다른 IP 어드레스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각각의 IP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라우팅 테이블이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만도 254개의 로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의 개수를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데 많은 부담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줄일 수가 없을까?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죠. 뭐냐면 네트워크 아이디만을 가지고 있다면 네트워크 아이디는 네트워크를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 있는 1번인지 2번인지 100번인지 호스트 아이디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당되는 네트워크까지 찾아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아이디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름으로써 254개의 라우팅 정보가 있어야 될 걸 하나만 있어도 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아이디를 다 라우팅 테이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부만을 가지고 있고 그 일부의 정보로 완전 일치냐 아니면 네트워크 아이디까지만이냐라는 측면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 2에 대한 일부의 정보 외에 나머지 것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줄일 거냐? 그 부분은 디폴트라는 데스티네이션을 관리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그 목적지에 대한 그 라우팅 정보를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폴트라는 부분은 계층화된 라우팅 정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NS에서도 이런 이러한 그 측면으로 IP와 도메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계층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라우팅 테이블에 요 라우팅 테이블 요 시스템이 이만큼의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통해서 완전 일치냐 아니면 네트워크 아이디까지만이냐에 대한 일부의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정보를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에러를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를 안배를 해놓는다는 거죠. 뭘로?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목적지에 대해서 안배를 해놔서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이 라우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보다 좀 더 라우팅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는 나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계층의 주소, 라우터의 정보, 그 라우터의 정보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지정을 했다면 여기서 찾아서 없다면 디폴트 게이트웨이 상위로 올라가서 상위에 있는 라우터에서 또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측면으로 찾아보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놨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도 없다. 자, 그렇다면 또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이 라우터에는 게이트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이 시점에 라우터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시 상위에 있는 나보다 더 많은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이렇게 상위 계층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라우터로 올라가서 정보를 탐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라우터들은 모두 다 어떤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획일적으로 다 가질 필요가 없이 일부만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갖는 라우팅 정보는 계속 이렇게 계층화해 놓음으로써 없으면 우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우팅 정보를 좀 줄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배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IP 어드레스의 구조는 별도로 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IP 어드레스는 32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가게 되는데 정답은 라우팅 테이블에 있다. 자,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현재 시점에 이 목적지들에 대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로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은 지금 내가 받은 데이터를 어느 경로로 전달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 효율적이냐를 보기 위해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탐지하게 되는데 nestState-r을 통해서 우리도 그 라우팅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라우팅 정보는 어떻게 참조돼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가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이 목적지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찾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이루어진 IP 어드레스가 모두 일치하는 게 데스티네이션 정보에 있다면 그 해당되는 게이트웨이로 패킷을 전달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완전 일치는 없지만 네트워크 아이디만이라도 일치하는 것이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는 그 네트워크 아이디가 일치하는 게이트웨이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까지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없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보다 더 많은 라우팅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위의 라우터한테 그걸 물어봐야 된다. 자, 그 정보는 디폴트라는 값을 가지고 이 게이트웨이 정보에는 나보다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라우터의 정보를 입력을 해준 거죠. 그래서 1위로 전달하면 나는 모르지만 1위로 가서 얘의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1번 아니면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얘의 라우팅 테이블에도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또 상위로 올라가서 찾아지게 된다는 거고요. 어느 시점에는 결국은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는 라우팅 정보가 존재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 자, 이런 측면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활용이 되고요. IP 어드레스는 라우팅의 어떤 인덱스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nestState-r을 했을 때 여기 있는 플래그에 대한 정보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U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된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H는 네트워크가 아닌 호스트로의 라우트를 의미한다. 라는 거고요. G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라우트를 의미한다. 여기서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라우터의 IP 어드레스이기가 쉽고요. 아니면 어쨌든 내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목적지 시스템에 전압을 줘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없을 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 출발지 시스템의 입장에서 내가 얘한테 데이터가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줘야 되는 그 시스템의 주소, 그 주소가 여기에 있는 게이트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D나 M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측면으로 라우팅에 대한 추가 정보도 설명을 드렸고요. 라우팅 테이블을 바라보는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nested 명령 중에서 -i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옵션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종류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제공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드로는 5가지 어떤 상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압축을 해보면 네트워크에 대한 I/O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력된 패킷의 총수, 출력된 패킷의 총수, 그 다음에 입력 중에 실패한 패킷의 수, 그리고 출력 중에 실패한 패킷의 수, 이렇게 네트워크 I/O에 대한 수량과 그 에러에 대한 수량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패킷 전송 중에 발생한 충돌의 횟수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충돌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네트워크가 뭔가 좀 포화 상태 또는 그 하나의 네트워크에 많은 노드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브넷으로 나눔으로써 이 충돌의 횟수를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i 옵션을 사용한 사례가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i와 함께 사용을 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n을 주게 되면
출력된 정보 중에 나오는 IP 어드레스를 도트데시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i 옵션 뒤에 이렇게 숫자를 주게 되면 이 숫자는 인터벌 값이 돼서 해당되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상태 정보를 다시 긁어오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긁어온 정보, 이 하단에 있는 정보를 요만큼, 요 인터벌만큼 기다렸다가 반복적으로 출력을 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i와 함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을 주게 되면 해당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옵션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